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가 좀 느껴진 걸까요? 좀 오늘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늘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목요일마다 힘든 그런 날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도 많은 기운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역시 주식시장이 힘듭니다. 힘들고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 증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오늘 청약을 시작한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증거금은 단 2시간 만에 1조 8천억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금들이 풍족하게 대기하고 있다. 시장만 살아난다면 언제든지 주식시장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답이 있는 이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확실한 쪽에 돈이 모이는구나라는 걸 보아하니 확실한 영역이 어딜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탐구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이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장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단 오늘이 첫날이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2시간 만에 1.8조가 몰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7개 증권사에서 동시에 오늘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상태에서 뭉칫돈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쏠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내 부동의 1위 협동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4위를 달리고 있죠. 기본적으로 오늘과 내일 일반 청약을 마치고 상장에 들어갑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시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시각이 뚜렷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청약 증거금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치 작전에 들어가 있는 첫날입니다. 내일 되면 더 많은 증거금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많은 증거금이 모이게 된다면 진짜 뭐 경쟁률이며 이것저것이며 좀 우리들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IPO 대여 가운데는 두산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기대와 또 시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까지 저희 좀 주목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APR로 넘어갑니다. K뷰티에 있어서 엄청난 기업이기도 한데 자, 이 기업이 22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6월 달에 CJ 예로부터 한 1조 원 밸류로 투자 이출을 받았죠. 예. 그 당시에 투자 이출 1조 원인데 22일 날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는 상장의 노드목을 발표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반기 영업이익이 이미 전년 대비해서 한 392억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실적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KBT의 선두업체 APR이 지금 현재 장외에서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시장에서 한 1조 한 2천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번 상장을 청구했지만 철회했죠. 철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청구한 기업이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사가 철회한 종목들이 끝난 종목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APR이 아까 전에도 화면 보셨겠지만 그 뷰티 디바이스 쪽인데요. 사실 저도 소문을 들었어요.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고요. 관련해서 또 증권신고서까지 제출을 하고 실적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후에 IPO 시장에서 어떤 또 환영을 받게 될지 주목해 볼게요. K뱅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쪽은 사실 지금 좀 조용조용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 몸값도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결정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죠. MZ세대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인터넷 뱅킹 관련주의 치명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상장은 물 건너갔고 2024년 상장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추진 시기를 예상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어려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K뱅크의 투자는
보수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시점 정해봤습니다. 또 IPO 얘기 나오니까 오아시스의 근황도 좀 궁금한데요. 상장이 불발? 오. 네, 그렇습니다. 우회 상장을 준비했었죠. 예. 오아시스가. 그래서 오아시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어소프트가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이 비상장 주식을 공부하면 상장돼 있는 자회사나 모회사의 주가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이 오아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 지분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회 상장이 철회되고 불발되면서 바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오아시스는 집중적으로 회사의 매출액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상장을 노리기 때문에 현재 이커머스 시장의 유일하게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다시 보시고 그때 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지어소프트 가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아시스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았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 카드를 끄집어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로 넘어갑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이번 주 밀리의 서재 일반 공모청약 일정이 있었는데 19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반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네,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일반 청약에서는 그렇게 자금을 열진 않았다라고 그렇죠. 하네요. 기본적으로 한 1000대 1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440대는 흥행에는 일반적인 흥행하지는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27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시가총액 1860억 정도 수준인데 밀리의 서재가 재수의 재수를 거쳐서 다시 상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이죠. 기본적으로 공모지수가 150만 주인 상태에서 현재 이 회사에 상장했을 때 성장성 여부, 현재 수익 여부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때 첫날 주가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모주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회사는 첫날과 주된 날 가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엔트 그룹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토스페이먼츠의 2대 주주가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 토스페이먼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스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알리페이의 운영사죠. 우리가 엔트그룹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토스페이먼츠에 1,000억 원대의 지분 투자를 해서 실질 지분의 한 40%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스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그룹이 들어왔을 때 토스뱅크의 사업이 다각화될 수도 있고 사업 성장률이 박차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대 주주 등극은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자, 중국 쪽에서도 이제 토스페이먼츠에 있어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구나 좀 느껴볼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페이 쪽에 있어서는 중국을 저희가 좀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쪽에서 토스페이먼츠의 앞으로의 방향성 기대를 해볼게요. 자, 새내기주에 요즘 좀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공모 밴드가가 나오면 밴드 최상단에 결정됐다라고 하면 일단 기대감 높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상단에 또 상단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여유 자금, 이 보유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치돈들이 공모가가 어떻게 보면 따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400% 가까이 첫날 그죠? 흥행 가능성이 기록을 열렸죠? 기록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이게 공모가 밴드를 상회하는 기업들이 한 3개 이상 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삭이라든가 레퍼코퍼레이션이라든가 기본들 알고 있는 IM텍 이런 종목들은 공모가 상단을 벗어나서 갈 정도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모주 주식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장외 주식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징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 주식이 살아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선 진짜 이 밀리의 서재라든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될지에 따라서 또 후발 주자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질 테니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시세로 넘어가서요. 어떤 기업이 지금 기회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LGCN에서 출발하는데 네.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이 시세표는 이 종목들은 그래도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고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 공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LG CNS라든가 이런 기업들 현재 상장되는 동종업종 삼성 SS를 비교했을 때 좀 고평가 논란에 있는 기업들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형 기업으로서 LG CNS도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번 장애주식 주간 시세포에 매일 첫 번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LG CNS가 변동없이 63,500원을 지켰고요. 두나무와 비썸코리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이 살아난다면 현재 두나무의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가 투자한 단가의 4분의 1 통한방입니다. 50만 원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가 두나무가 갖고 있는 현재 시세가 8만 5천 원이다. 얼마 전에 자사주 편입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과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이 두나무의 가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비썸코리아 액면가 5천 원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썸코리아가 법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결된다면 현재 전체 지분율이 20% 가까이 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의 지배율이 2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터디가 다시 6천원에서 내줬지만 메타버스 시장의 선도 기업이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이 게임이 발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작년 투자받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모직으로부터 주당 15,000원의 투자를 받을 정도로 미래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EVR 스튜디오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죠. 지금 현재 4만 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사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지만 비바 리퍼블리카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NT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2대 투자로 등극했다면 이 비바 리퍼블리카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가격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야놀자죠. 야놀자가 소폭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야놀자가 이제 추석 연휴가 6일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야놀자의 주식은 100% 어떤 식으로든 매출액은 늘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야놀자 주식도 상장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해외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상태에서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뱅크 앞서 말한 대로 인터넷 관련주들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지만 20대, 30대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보수 관점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죠. 4만 원대를 내줬네 36,100원인데 기본적으로 이 대기업 관련주들은 상장의 소식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아니라 내년에라도 반드시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장외주식 주간 시세표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도 상장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현대 엔지니어링 다시 올렸죠. 우리가 100만 원, 액분 전에 100만 원 선한 매도 포인트를 잡았다가 다시 액분하고 4만 원대 왔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IPO를 철회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다시 상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아마 2024년도와 2025년도 사이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컬리죠. 컬리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아시스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고요. SK에코 프렌트 상장을 앞두고 있죠. 75,400원대 가격을 지켰고 APR이 KBT 시장의 활력을 두면서 16만 9천 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쭉 장외주식 시세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는 현재 구간이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다림의 시간 저희 조금 더 보석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Q&A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어떤 궁금증 다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현재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장애주식 관련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착한 시청자 질문부터 확인을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모주 한 주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내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마감되지 예. 않습니까? 오늘 지금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넘어서 2시부터 치열한 눈치 작전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곳에 근등 배분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비례배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1620만 주 중에서 기관 및 우리 사주가 55%, 우리 사주가 20%인 게 거의 75%가 예. 이 기관하고 우리 사주에 갑니다. 특히 기관에 55%가 배정이 됩니다. 그만큼 개인들은 솔직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공모주에서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개인 배정,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개인 배정 물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25%는 405만 주 갖고 이 개인들이 이제 경쟁률로 주식을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비중이 좀 더 기본적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2시 이후에 확인하게 들어갈 내일 2시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이 한 주라도 편입할 수 있는 작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등 배정이랑 비례 배정으로 절반씩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좀 많이 몰려 있는가 이 부분 좀 같이 보시면서 해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눈치 싸움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균등 배정 노리고 있는 시청자분의 질문인데 각 증권사에 최소 증거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개 이번에 주관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세 곳은 최소 청약 비율을 주식수가 20주로 했습니다. 20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최소 증거금이 26만 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주입니다. 그래서 최소 청약 증거금은 13만 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6만 원, 13만 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연대해서 모든 사람이 한 계좌석을 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에 들어간다면 그게 가장 주식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균등과 또 균등은 하려면 이제 최소부터 가능한 건데 더 많은 청약 자금을 내가 투입을 해서 비례 배정까지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또 최대 한도치까지 같이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Q&A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주 405만 주의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비율은 어떻게 나눠지고 5대5입니다. 정확히 5대5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 배정은 앞서 말한 대로 앞서 그런 최소 증거금 네, 있잖아요. 그쵸. 13만 원만 있다면 4군데가 들어갈 수 있고 26만 원 3군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 비례 배정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8만 천 주거든요. 미래에셋 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비례 배정을 노리신 분들이 이 두 증권사를 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딱 반반이다. 예. 그렇죠? 50%로 동일하게 균등과 비례가 나눠진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원전주나 로봇주가 우르르 올라가면 장외 시장에서도 그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지.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희는 장외 주식이 변방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이 거래소 코스타 이 두 군데 몸통입니다. 몸통이 네. 하부 기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잘 가면 그 밑에 있는 아우도 잘 가게 되어 있고 형의 테마주는 이 아우의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외 주식 시장은 이제 상장되는 미래의 상장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외 주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장 주식을 볼 필요가 있고 상장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비상장 주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한다면 수익률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리 저기 독립적으로 따로 놀고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 투심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단 일주를 매각해도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말.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은 연동해서 1년치를 가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1년. 250만 원 미만의 세금이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큰 주식이라면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상장 거래시 1년에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의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주로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역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장외시장 속 대표적인 배당주를 알려주세요라는 Q&A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 받기도 어렵고 수익률을 확정받기도 어렵고 이러다 어려워요. 보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은행의 저축보다는 은행의 저축률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주는 비상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바디 프렌드가 4,000원 미만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 연말에 배당에서 10% 가까이 배당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바디 프렌드입니다. 이 바디 프렌드가 작년에도 400원이 넘는 금액을 배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한 3,600원대에 있다면 최소한 11% 가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바디 프렌드고 그 두 번째를 이어서 한국증권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서진캡도 매년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세 종목이 바디 프렌드, 한국증권금융, 서진캡 이 세 종목이 비상장 중에서 배당 관련으로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배당 관련해서도 좀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찬바람 불 때 배당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그렇죠? 추석 주간에 우리 장외주식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판단 내려볼 수 있을까? 이 부분 준비했거든요. 강의 시간으로 함께 보시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이 안 열리는 날 좀 이렇게 심심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장외 주식은 연휴에도 어쨌든 1대1 거래가 성사가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데 다만 주식의 이체라든가 이런 건 못하겠지만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굴려서 어떤 기업이 더 좋을까 네. 연휴 때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가 6일입니다. 길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미래 시장에 투자하는 이 장외 주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장외 주식은 이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인 상태에서 가격의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이 상장의 생명이 부여된다면 반드시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추석 연휴에 살펴볼 기업으로서 기본적으로 5개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이 가상자산 관련주 앞서 말했습니다. 두나무와 빗썸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제일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두나무가 가상자산 희망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기업이 정말 자신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래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평가주죠. 앞서 말한 대로 바디 프렌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해도 4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투자 가치도 있는 기업이 있고 신규 제품들이 속속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품되고 있는 신규 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가 또 공부해 보시면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정의선의 후계 관련해서 반드시 승계해서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때는 이 주식이 10만 원 이상 갔던 종목이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4만 원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고 이커머스는 컬리어 오아시스 대표적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간다면 지금 가격보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플랫폼 시장의 최강자 당근마켓은 알투스 벤처스가 9주까지 살 정도로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금씩 편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부해 보시죠. 추석 연휴 동안에
발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또 펼쳐지기를 재충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연휴 이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